그때 당시에 제가 건물을 구입했을 때였어요. 그 책을 적용해서 제가 무려 10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깎았습니다. 요새 책값이 어떻죠? 자, 그럼 2만 원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 책에서 200만 원의 가치를 뽑지? 그거를 고민해요. 저는 한 권을 보시더라도 진짜 제대로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게임의 진행을 맡은 프론트맨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냥 책을 봅니다. 읽지를 않아요. 그냥 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남았어요? 없죠. 머리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독서로 시간을 지금 허비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어떤 책이든 부를 증진시키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프론트맨님, 평소에 제가 책을 많이 읽는데 왜 제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걸까요? 자, 책을 읽는다면 책에는 목적성을 가져야 돼요. 책 왜 읽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책 읽으면 부자 된다니까, 책 읽으면 좋다니까, 설마 이렇게 해서 책 계속 읽고 계신가요? 자, 책을 읽으려면 목적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책에서 반드시 뭔가 내 삶에 적용할 거, 내 인생이 변화시킬 만한 게 무엇일까를 얻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읽는 것과 그냥 책 읽으면 인생이 변한다고 피는 거는 다른 거예요. 물론 책을 읽으면서 습관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한 권을 읽고 변화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책에서 얻은 지식을 써먹을 수 있을까요? 네, 요거는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협상의 기술 1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자, 이거 광고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읽은 거예요. 제가 그 협상의 기술 1을 다 읽었는데 그 책에 되게 여러 가지 협상 기술이 나오더라고요. 뭐 침묵도 나오고, 내 정보를 먼저 얘기하지 말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제가 가지고 좀 적용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건물을 구입했을 때였어요. 근데 건물을 구입했을 때 아직 중개 수수료를 내기는 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거를 제가 수수료를 그대로 아마 드렸으면은 거의 4천만 원 이상이 나갈 거였는데, 그 책을 적용해서 제가 무려 10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깎았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요. 그 전화 시간은 10분도 안 됐었습니다. 그 10분의 통화로 1000만 원을 깎는 걸, 이 기술을 살려가지고 제가 도전을 해봤습니다. 저도 되게 두려웠어요. 저도 협상이라는 걸 별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달라니까 그냥 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협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책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실행을 해보고 시도를 해봐야지 뭔가 적용이 된다라는 걸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자기계발서보단 실용서에 좀 더 집중해야 할까요? 자, 보면은 독서 초보들은 독서 습관이 안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는데 그냥 이 책 한 권 읽고 이 독서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자기계발서는 동기부여를 해줘요. 이 사람이 어떤 일화를 읽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라 하니까 그냥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여러 권 읽다 보면 독서 습관이 잡히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책을 읽어 나갈 동기, 내가 열심히 살아나갈 동기, 마인드가 안 잡힌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이후에는 실용서라든가 인문학 책이라든가 되게 읽을 분야가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계속 자기계발서만 읽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자기계발서를 언제 읽었냐면 돈을 좀 벌고 나서 읽었어요. 근데 돈을 벌고 나서 그 책을 보니까, 야, 이거 책으로 자기 유명해진 다음에 돈 벌려고 나왔구나, 이런 책들도 진짜 많이 봤고요. 이거 내가 이미 하던 건데 틀린 방법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재확인용으로 봤습니다. 사실 저는 자기계발서가 그닥 도움은 안 됐었어요. 근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 마음이라든가 뭐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도움은 됐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있는 분들이라면 자기계발서가 도움될 수 있습니다만, 조금만 지나가더라도 자기계발서보다는 도움되는 책이 훨씬 더 분야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책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협상의 기술 읽고 현실에 적용한 거 말고도 또 다른 경험도 있었을까요? 예, 제가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어떤 책을 봤는데요. 그 책에서는 관점을 항상 뒤집어서 생각해라, 즉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 면이 있다면 저 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한테 일이 발생되더라도 그 긍정적인 거에 숨은 부정적인 또는 챙길 수 있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는 면이 생겼고요.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도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거를 자산 삼아서 어떻게 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또는 이 시련이 나중에 내가 커지는데 씨앗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도 되게 도움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었다기보다는 제 사고방식을 아예 전환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이 책 읽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데미안 소설 읽고 어떻게 적용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소설에 R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 R을 깨고 다음 R로 가는 과정 크게 나와요. 저는 항상 내가 지금 어떤 R에 갇혀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떤 R에서 다음 세상을 못 보고 있을까, 그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요. 난 지금 어떤 R에 있을까, 다음 R에 가더라도 내가 이 두려워하는 게 내가 R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있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깨보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경제적인 고민이 많으실 텐데, 독서가 당장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독서는 단기적인 재정 문제에 사실 별로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독서는
독서는 쌓여서 되는 거거든요. 이게 쌓여서 제가 말한 협상의 기술 그 사례는 들으면은 와 미쳤다, 나도 독서하면 될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더 잘 수도 있지만 더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저는 운이 좀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그대로 그렇게 먹혀 들어가서.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서는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쌓아가는 겁니다. 적금식으로 내가 쌓고 쌓다 보면 뭐가 터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이게 돼야지. 여러분들 당장 내일 이 세상을 떠날 것도 아니잖아요. 왜 하루살이처럼 사세요? 오늘 사실 거 아니잖아요. 오늘 내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길게 보셔야지 왜 자꾸 오늘이 끝인 것처럼 사십니까? 그럼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독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면 직장 가면 힘들잖아요. 그냥 뭐 9시까지 가가지고 6시에 또 끝내주면 모르겠는데 야근하고 이미 7시, 8시 거기다 이미 피곤하죠? 회식 같은 거 불려가면 제대로 독서도 못해요. 아시잖아요. 저도 압니다. 근데 제 생각에 독서는 조금 쌩쌩할 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짜투리 시간에 해야 됩니다. 자, 짜투리 시간이 뭐냐면 잠깐 화장실 갈 때, 지하철에서 이동할 때 잠깐을 계속 누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주말을 좀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말도 당연히 쉬어야 되고 할 거 많지만 1시간, 2시간이라도 꾸준하게 그게 쌓이면 그게 계속 누적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병렬식 독서를 하거든요. 병렬식 독서라는 거는 동시에 여러 권을 읽는데 이것 조금 읽고 오늘 시간 되면 이것 조금 읽고 해서 계속 조금씩 쌓아갑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게 누적이 돼서 1년에 저는 한 40권 정도 지금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하나 읽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아요? 200페이지,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혹시 프론트맨님만의 효율적으로 독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다들 뭐 속독이다, 빨리 읽어라, 뭐 메모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책에서 내 삶에 적용할 게 무엇이지? 어떤 문구지? 어떤 관점이지? 이런 거를 계속 캐치하기 때문에 책을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년에 40권, 50권 읽을 필요 없어요.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 책을 다 진짜 살까지 뼈까지 다 발라서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하지, 남들이 책 30권 보라니까, 프론트맨이 40권 보라니까 나도 40권 봐야지, 또 다시 눈운동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독서를 처음 시작한다면 한 권을 보시더라도 진짜 제대로 보세요. 제대로 하나하나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책에다가 밑줄도 긋고요. 거기에 제 생각도 써요. 저자의 생각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공감되는 내 사례를 쓰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혹시 내가 이걸 하면 괜찮아질까? 이런 것도 체크를 계속 해보거든요. 다각도로 해봐요. 그러면서 하나, 두 개, 세 개 뭐라도 지금 내가 뽑아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책을 읽을 때. 책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책은 적용하는 겁니다. 요새 책값이 어떻죠? 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하거든요. 자, 그럼 2만원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 책에서 200만원의 가치를 뽑지? 그거를 고민해요. 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 삶에 가져와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200만원의 가치를 뽑지? 반드시 그걸 돈벌이로 바꾼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인생에 어떤 큰 사고를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소홀하게 봤던 부분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다 따집니다. 하지만 저는 내가 투자한 거, 내 시간, 내 비용, 에너지 대비 10배에서 100배를 뽑기 위해서 책을 읽을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읽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어야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제가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게임의 진행을 맡은 프론트맨이었습니다.